신은 절대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신은 살아계시는데 침묵하는 국민들에게 절대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모여서 소리지르는 강장의 군중들보다 더 위험한 것은 현사태를 알고도 아무 소리하지 않는 침묵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이 실정을 알면서도 누구 하나 나서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금의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면 이 목숨이 뭐 그리 중요한가? 이래서 나선 사람이 있으니 바로 뉴스타운의 손상윤 회장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 미국 성조기가 있는 모자를 불어 썼습니다. 왜?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조국이를 법무부 장관을 안 지키고 밀어붙이는 이유는 결국 한미동맹을 파괴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서 적화를 완성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속초, 양양, 고성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정심때쯤 이 속초에 왔는데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 운동장까지 가득 차 메워주셨습니다. 오늘 이쪽에 속초에 도착해서 저희는 그동안에 많은 고통 속에서 많은 행군을 해왔지만 그 피로를 오늘 다 잃는 것 같습니다. 속초, 양양, 고성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뵈니 피로가 풀리고 더욱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더욱 생겼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붉은 바다에 빠져서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거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나라가 왜 이러지 이러신 분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이거 갑자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은 70년간 소리 없는 전쟁을 이제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불법 탄핵을 통해서 권력을 찬탈하고 이제 법무부 장관 조국을 통해서 합법적인 공산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쟤네들도 여기서 무너지면 여적의 공범으로 모두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파 우파 말하는 애국 공산주의야 성과 악 정의와 불의 우리가 말하는 좌파 우파의 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걸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인들은 그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당이니 야당이니 일반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정치 얘기입니다. 이 상황을 정치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못 사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나서서 전국 투어를 하고 이렇게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우리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자산이 걸린 생존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역시 우리 대한민국 안보 1번지 강원도는 애국심이 투철했습니다. 저희가 1차 때도 태풍을 하나 넘기고 왔고 이번 2차 투에서 원주에서 태풍을 만났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원주 애국 시민들은 그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또 그저께죠. 춘천에서도 역시나 비가 오는데 많은 애국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이 저희는 났습니다. 대한민국 휴전선에 오른쪽 동해를 끼고 있는 이 속초, 강원도 누구보다 안보에 위해서 확신을 갖고 있고 애국심이 투철하다는 것을 이번 투어를 통해서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힘이 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속초의 케이블카 사업이 취소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 설악산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금강산보다는 설악산 이 속초에다가 양양에다 고성에다 우리가 투자해서 우리의 관광자원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붉은 대통령들을 색출해서 이들이 햇볕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우리의 피 같은 설세를 북에 퍼줘서 그
피 빠른 그 돈으로 핵과 미사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도착했는데 어떤 시민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너무나 기분 화난다. 속초 경제가 말이 아니랍니다. 문 닫는 가게가 늘어나고 모든 국민들이 지금 목 놓아 이 정부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붉은 주사파만 조카를 위해서 국민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놈들을 모두 박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속초는 NLL을 두고 있습니다. 북방 한계선에 작년 올 지금 상반기까지만 해도 북한의 목선이 380척 이상 우리의 NLL을 넘어가서 어업을 하고 어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걸 전문용어로 심볼라이제이션이 합니다. 상징합니다. 목선을 보내서 우리의 휴전선, 바다 휴전선 NLL을 허무는 겁니다. 우리 속초 양양고성에 있는 어민들이 우리의 어권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누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가 왜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야 됩니까? 여러분 분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동포 북한은 퍼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저 붉은 무리들의 핵과 미사일 자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NLL이 무력화되고 우리 어권이 망가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송두리째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쟤네들은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왜? 적화가 목전에 와 있고 그걸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았고 중국과 함께 대한민국을 중국의 연방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적화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있던 임종석이 주사파의 대장, 조국이 등등 386 주사파들이 20대 대학 때는 하얀병과 죽창을 들고 구호로 외쳤던 반미 통일 이런 구호들을 외쳤던 자들이 이제는 뭡니까? 50대 중반이 되면서 대한민국에서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구호를 넘어서 권력을 가지고 실제 대한민국을 파괴하면서 적화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역시 오늘 강원도민 여러분 속초 고성 양양은 깨어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국민혁명에 동참해 주셔서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전국을 지금 이렇게 목 놓아 다니는 이유는 전애들이 지금 마지막까지 와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타협을 해야 되는데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는 그래도 타협을 하고 국민들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시간이 없는 겁니다. 다 뽀록났습니다. 미국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11월쯤 되면 미국이 말을 안 들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테러 지원국 그 다음에 몇 가지 지정을 하면은 대한민국은 박살납니다. 지금 문재인이는 전쟁을 불러들이고 국가 경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자가 누굽니까? 이자는 여적죄를 지닌 우리의 반역자 아닙니까? 공무원이 국가 국민의 자산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군인은 특히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킬 군인들이 봉급쟁이가 돼서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경고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 눈치를 보십시오.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히 좌파 정권에서 한자리 하려고 거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조만간 전애들의 좌파가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한 모든 음모가 드러납니다. 전애들은 이제 무너집니다. 그때 동참했던 여러분들은 공범으로 함께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직무유기 엄중합니다.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을 반듯하게 세워서 그 죄를 물읍시다 여러분. 지금 공직자는 자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하느니 반역회의 편을 들어서 공범으로 여적죄로 죽는 것을 택할 건지
본인들이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모두가 최전방입니다. 특히 이쪽 강원도도 그렇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소량화 경량화돼서 전 지역이 타켓화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및 지소미아 파기한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어렵게 북한에서 핵과 미사일 사전 징후가 있으면 일본의 첩보위성을 통해서, 일본에는 첩보위성이 5개 이상 있습니다. 사전에 선제 타격도 가능합니다. 그것을 못했을 때, 막지 못했을 때 국민들한테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 5분, 10분, 15분밖에 없습니다. 긴급 대피를 하는 명령이. 일본은 이렇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위해서 본인이 대통령 취임하고 났더니 국가 안보와 경제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게 맺은 겁니다.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는 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무조건 뒤로 지금 와서 이렇게 지금 불가조카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지소미아를 그렇게 해놨는데 문재인이가 이거를 파기한 겁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 안 지키고 파기한 목적이 또 있을 겁니다. 저는 늘 걱정합니다. 자고 났더니 문재인이가 여러분 우리 전쟁을 할 겁니까? 평화를 찾을 겁니까? 북한에서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 맺고 통일합시다. 항복할까봐 제일 두렵습니다. 두 번째, 내전입니다. 내전. 실질적인 내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던 제가 친하게 믿었고 좋게 봤던 사람이 빨갱이일 수 있습니다. 왜? 조국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소름 끼칩니다. 뻔뻔하게 멀쩡하게 생기고 좋은 학교 나온 놈들이 권력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간첩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100% 있다 봅니다. 왜? 북한은 70년 소리 없는 전쟁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세포 조직까지 만들어서 깊숙이 다 박아놨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당이 결심하고 명령만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미국이 도와주고 싶어도 내전이 일어나면 내전 감수상 끼어들지 못합니다.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많은 비용을 들이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대한민국을 투하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막혀 있습니다. 신문, 방송 다. 유튜브 하나, SNS 조금 있는데 우리 유권자가 4,280만 명 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땐 유튜브 보는 사람 100만 미만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유우파는 한 40만에서 50만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드디어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이 소식을 전해서 대한민국에 잠자고 있는 모든 국민을 깨우면은 쿠데타가 아니라 법으로 아니라 국민만 깨어난다면은 붉은 무리들, 거짓의 세력, 위장의 세력들을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다. 그들이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거야말로 진정한 개혁이요 계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깨어나 주십시오. 이 위기 상황을 친척, 인척부터 가르쳐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저희가 머뭇하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쟤네들은 합법적인 300개 가반수 이상 200석 이상 국회의원을 가지고 가서 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사전선거 100% 부정선거입니다. 통해서 무조건 연방제 적화 통일로 갑니다. 그때 가면 저희는 아무 소리 못하고 합법적으로 죽는 겁니다. 거기에 반항하면 무조건 불법 행위로 저희들을 처벌할 겁니다.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문제 있지만 어쨌든 지금 잘했던 분도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근데 전직 대통령 2 구속, 국정원장 3 구속, 법무부 장관 모조리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우파 활동하는 사람들을 탄압할 겁니다. 왜? 이네들의 입과 행동을 막아야지 쟤네들이 적화를 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숨을 걸고 이 소식을 국민들한테 전해서 깨어나게 해서 함께 뭉쳐야 되겠다. 그래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한테 제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대가 가장 많이 지금 우파로 전향하고 있습니다. 우파는 이 10대는 절대 저는 좌파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컸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2030이 활동하지 못한 것은 우리 자유파 내에 구심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혁명위원회가 발족했고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싸울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하겠습니다. 2030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은 미국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서야지 저는 국군이 직무를 유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내란을 선동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소미아를 파괴한 자는 당연히 지금 체포 대상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법적으로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 국방성 출신의 선배는 그 얘기 했습니다. 저한테. 이게 정상적인 국가면은 군인이 지소미아를 파기한 자들을 체포해야 된다. 그 체포 과정에서 반항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적결 총살해야 된다고 저한테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쿠데타를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란을 선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자산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 국군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싸우기 시작하면 저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당당한 우리의 군인이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또 이것을 방해하면 미국이 개입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싸워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수호합시다, 여러분.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너무나 목도 아프고 힘들고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안전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쌀쌀한데도 와보니까 많이 와주셔가지고요. 아, 이제 깨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들이 삭발을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조선시대의 백성이 아닙니다. 1948년 8월 15일 당당한 주권국가의 국민이 주인 나라를 만든 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맞죠? 종이 되지 맙시다. 우리가 왕이 됩시고 우리가 주인이 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로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합시다. 여러분, 전에들이 말했던 민주화는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민주화는 저는 우리 조국 근대화 산업화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속았습니다. 전에들이 하는 말하는 민주화가 진짜 민주화였습니다. 가짜입니다. 새빨간 가짜입니다. 전에들이 말하는 민주화는 가짜 민주화요, 전에들이 말하는 평화는 위장평화였습니다. 오로지 본인들의 권력과 북한의 지령을 따라서 이 한반도를 적화 통일시킨 목적만 있기 때문에 전에들은 얼수와 같이 검수와 같이 모든 철판을 깔고 저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국이 행동하는 거 보셨죠? 정상입니까? 바로 소시오패스입니다. 좌파들은. 여러분, 이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역사상 또 들려올 겁니다. 법무부 장관 부부가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확실하십니까? 또 불법 대통령이지만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대통령이지만 문재인과 김정석 부부가 구속될 겁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십니까? 예, 저는 확신합니다. 법무부 장관 부부, 대통령 부부, 이렇게 역사상 헌정사상 처음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저들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내일 또 강릉으로 갑니다. 그리고 충청도로 갑니다. 그리고 10월 4일 5일에는 전라도로 들어갑니다. 전주와 전라도 강주로 들어갑니다. 가장 적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전쟁을 저희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믿고 우리 속초, 고성, 양양, 강원도민 여러분, 저희 국민혁명위원회와 함께 싸워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자유를 수고하고 그 날은 반드시 다시 찾아와서 여러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연사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병석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속초 현재는 한 5년 됐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세상이 힘들어서 이 전문 연사꾼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 올랐습니다. 진정한 얘기입니다. 이거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세상 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 사는 거는 완전 좌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돈 세상을 가지만 초대 임종석 비서실장은 제가 알기로는 정황한 게 아니면은 제가 국가보안법에 걸리면은 제가 징역을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국가보안법에 걸려서 미국이란 나라를 못 가는 걸로 제가 제 상식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비서실장 시키고 조국이라는 친구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도 자기 제 상식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저녁 먹다가 올라와서 하는 얘기니까 정확한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 사람도 들어보면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지키면서 어떻게 옛날에 다 그랬지 않습니까? 장관이 되면은 냄비뚜껑 같이 한두 달 안에 다 묻어지니까 그걸 생각해서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조국이라는 사람도 한두 달 안에 우리나라의 법무장관이 되면은 그냥 한두 달 안에 조용해지면은 그냥 자기도 국방부 장관하고 마누라, 자식, 아들 징역할 거 다 보상받고 그 정도 선에서 하리라 생각하고 법무장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나라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억울하고 힘드니까 저도 여기에 저쪽에 앉아갖고 구경하다가 하도 답답해서 올라왔습니다. 방송을 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 마누라 그거 한다고 다 징역 갈까 싶어서 무서워서 그럼 죄 받았으면 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가족을 지키려고 그 법무장관에 갔다라고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에 있는 국민들이라도 하나같이 뭉쳐서 뚜렷하게 법과 질서에 따라 자를 놈 자르고 징역할 놈 가고 세상 뚜렷이 새 빠지도록 일하는 놈 돈 벌어가고 살고 그런 세상이 와야지. 이거는 이 갓나 새끼들 저거들 저 좌파새 또 욕 나옵니다. 뭡니까 지금 조국이 다 좌파 새끼들 사회주의 노동자들의 개념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는 사회주의라는 게 공산주의 개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도 앞에 계시는 분하고 똑같이 잔디밭에 앉아있다가 속이 터져가 한번 올라왔는데 좀 나라 잘 되도록 우리 어르신들하고 저랑 잘 화합해서 다시 이 세상을 창출해 봅시다. 감사합니다.